저는 유호현이고요. 옥소폴리틱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실리콘밸리에서 트위터랑 에어비앤비에 트위터 3년, 에어비앤비 4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를 했고요. 근데 이제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이상하잖아요. 뭐 맨날 아침 10시에 출근했다가 4시에 퇴근하고 그것도 뭐 출퇴근 시간 따로 없고 회사에 있는 동안에도 뭐 매니저가 제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근데 이제 회사가 그래서 망할 줄 알았는데 회사가 잘 되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왜 잘 될까? 왜 이게 가능할까? 왜 통제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왜 의사결정할 때 안 싸울까? 그거를 이제 고민하면서 그 팀을 만났어요. 실리콘밸리를 그리다라는 팀을 만들어서 같이 이제 우리 이 모임처럼 같이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블로그를 계속 써서 올렸어요. 이제 그게 책이 돼서 나온 게 실리콘밸리를 그리다고요. 근데 실리콘밸리 그리다는 완전 백과사전이에요. 별게 다 있어요. 무슨 실리콘밸리의 개는 어떻게 살고 있고, 집값도 나오고 날씨도 나오고 뭐, 그리고 관광지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실리콘밸리의 기업 문화만 뽑아서 다시 만든 책이 이기적 직원들이 만드는 최고의 회사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너무 길어서 그냥 역할 조직이라고 했으면 될 것 같은데 출판사에서 문제 안 팔릴 것 같다고 이렇게 했는데 더 안 팔릴 것 같은 제목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걸 했는데 이제 그래서 역할 조직을 가지고 이제 한국의 기업 문화의 이런 좀 그 의사결정하는 방식을 한국에 전달하고 싶다라고 해서 했는데 그 의사결정 방식이 뭐냐면요. 일단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입장을 다 모아서 그리고 데이터에 이제 근거해서 의견을 정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레이저 포인터는 아닌가요? 여기 있다. 그러니까 입장이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입장이 뭐냐? 난 디자이너고, 뭐 다른 사람은 엔지니어고, 그럼 디자이너는 디자인 팀에 돈을 더 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엔지니어는 엔지니어 팀에 돈을 더 주세요. 근데 왜?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뭐 유저 데이터를 보니까 UX가 너무 안 좋아서 사람들이 중간에 길을 잃고 헤매다가 나가버리더라. 그러면 이제 디자인 팀에서 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우리에게 돈을 주세요라고 할 거고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아니 근데 사이트가 너무 느려서 사람들이 잘 안 쓰더라.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돈을 주세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둘 다 뭐 틀린 말 아니고 이제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그걸 딱 보고 듣고서는 경영진 입장에서 이제 딱 해가지고 딱 결정을 내리죠. 근데 실리콘밸리는 안 그러더라고요. 실리콘밸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면은 이 우리의 미션은 뭐지?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거지? 뭐 사용자들이 계속 오래 있고 싶고 뭐 이제 뭐 그런 미션을 생각을 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입장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또 하나의 결론은 뭐지? 그러니까 정반 합으로 해서 합을 찾는 거예요. A랑 B가 있으면 A가 이기냐 B가 이기냐 싸우는 게 아니라 A랑 B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거. 이제 그것이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입장이 다름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쟤는 디자이너니까 저런 소리 할 수 있고 나는 엔지니어니까 저런 소리 할 수 있고 그게 무슨 넌 회사의 발전에 너네 뭐 디자이너만 알고 뭐 디자이너가 뭐 헤게모니 싸움 해가지고 디자이너들이 이기고 우리는 디자이너 드리븐 컴퍼니고 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같은 미션을 하고 있는데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고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끼리 어떻게 소통을 해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실리콘밸리 기업에서 이제 의사결정하는 방식이 우리나라 기업에 적용이 되면 진짜 좋겠다. 왜냐? 그러면 기업에서도 일단 권위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각 사람 한 사람이 많은 이제 결정권을 가져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프로페셔널들을 뽑아야 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디자이너 전문가, 엔지니어 전문가 그런 전문가들의 시대가 되고 그러면 교육이 변해요. 교육이 어떻게 변하냐면 지금까지는 그냥 1등부터 10등까지 딱 뽑았으면은 사트 보는 공부하고 토익 보는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디자이너 전문가, 엔지니어 전문가 뽑는다고 하면은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공 수업 열심히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토익 공부할 시간 어디 있어? 전공 공부해야지라는 말이 나오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전공을 뭘 정하느냐가 내 인생을 정하니까 전문가가 되려면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는 내가
어느 대학을 가는 게 좋을까가 아니라 어느 전공을 해야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을까. 그걸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사춘기를 겪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춘기 못 겪게 하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에 방황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질풍노도의 시기에 뭐 음악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나는 뭐 좋아하는 사람인지 나는 뭘 잘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전공을 제대로 정해서 전공을 제대로 공부를 해서 전문가가 돼서 이제 기업에서 그냥 일반 그런 제너럴리스트가 아니라 전문가를 뽑을 때 거기에 딱 지원서를 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교육까지 바뀌어요. 교육이 바뀌면 사회도 바뀌죠. 사회도 뭐 입시 전 경쟁 뭐 그게 아니라 넌 뭘 잘하니? 라는 걸 이제 물어보고 넌 뭐 하고 싶니?를 물어보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자동으로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정치죠. 예, 법과 그런 제도 같은 거는 국회의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선거를 통해서 할 때 우리가 이런 걸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앞으로의 올 시대가 어떤 시대고, 대부분의 정치는 시대가 다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선거에서 좀 바뀌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선거에서 조금 바뀌고, 그런 식으로 천천히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선제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인식을 하고, 앞으로 뽑을 사람들을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양성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 각 다양한 직업들, 각 다양한 전문인들을 이제 서포트할 수 있는 사람들,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으면은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런 허황된 생각을 해서 시작한 것이 옥소폴리틱스입니다. 네, 지금 정치는 지금 정치뿐만 아니라 지금 뭐 기업에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조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제 어떤 생각을 비슷하게 공유하는 사람들이 이제 에코챔버 X, Y, Z가 이렇게 따로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뭐 일베일 수도 있고, 뭐 OU, 뭐 그렇게 정치로 보면 그런 식으로 될 수 있고, 뭐 진보 진영, 보수 진영 이렇게 따로따로 될 수도 있고, 뭐 회사 안에서는 뭐 중국 진출파, 뭐 일본 진출파, 뭐 그런 수도 있고, 예, 뭐 각자 다 의견 같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다고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말 잘하는 사람, 뭐 행동하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많은 집단이 그 의견을 관철시킬 확률이 더 크죠. 그 의견을 윗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고, 그러려면은 또 중간 전달자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권위자하고 친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중간 전달자가 안 좋으면은 이 메시지는, 이 정보는 없는 거예요. 결정권자들이 보기에. 그래서 이제 요런 상황이 이제 뭐 청와대 이내 장막이 있어서 아니면 뭐 회장님 옆에 있는 뭐 문고리 3인방이 있어서 뭐 우리의 의견이 전달이 안 된다. 뭐 그렇게 인식이 되고, 또 여기서는 Y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위에서 보기에는 여기는 2대1로 이쪽이 압도적으로 이겼네? 그럼 이제 X의 의견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전체의 3분의 1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결정권자가 보기에는 3개 중에 2개가 이거고, 하나는 이거고, Z의 의견은 본 적도 없고. 이제 그런 비효율이 발생하죠.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거는 이거예요.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말 잘하던 사람이든 행동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조용한 사람이든 아니면 관심 없는 사람이든 최대한 그 사람들의 인풋을 다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을 끌어내서 데이터로 만들어서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차트도 보여주고 뭐 지형도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이 결정을 할 때 이 사람은 이제 그러면은 XY의 의견 다 볼 수 있잖아요. XYZ 의견 다 본 결과 XN이 이런 문제가 있고 YN 이런 문제가 있고 Z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A안과 B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투표해 주세요, 여러분.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각 커뮤니티에서 X에 저런 장점이 있었구나. 그리고 뭐 Z는 뭐 우리가 아는 게 다가 아니었구나. 우리 의견도 반영이 됐는데, 그치, 전체를 놓고 보면은 아닐 수도 있지라고 소통이 가능한 거고, 결정의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입장, 일단 사람들 입장을 다 끌어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입장을 끌어모으려면 목소리 큰 사람의 얘기뿐만 아니라 목소리 없는 사람의 입장도 끌어내려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이 오세모 X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OX만 하면은 나는 이거 좋아, 나는 이거 싫어 라고 하는. 근데 OX가 이게 되게 작은 것 같잖아요. 이거 가지고 무슨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을 할 수 있겠어 싶잖아요, 이게.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데, 자, 이게, 저도 사실 이거를 구현을 해놓고 깜짝 놀란 건데, 오세모 X가 3개잖아요. 근데 이거 10문제를 만들잖아요? 10문제짜리 성향 테스트를 하면은 경우의 수가 3의 10승이에요.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가지고 3의 10승이에요. 엄청 큰 숫자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래서 성향 테스트를 할 때 15문제만 있어도 엄청나게 다양한 걸 잡아낼 수 있고, 사실은 3의 15승까지 경우의 수를 만들 필요도 없잖아요. 뭐 3의 5승만 돼도 충분한데 사실은. 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사람의 어떤 생각에 대한 전달 수단이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뭐 MBTI도 사실 뭐 이런 거랑 같은 거지만, 예, 굉장히 많은 정보가 전달이 되더라고요. MBTI 그 문제를 풀면은. 예, 그거를 사실은 주관식으로 당신은 정치색이 어떻습니까? 하고서 얘기하면은 뭐 거기서 좀 약간 좀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정보 전달이 되게 안 되잖아요. 근데 OX 하면은 정보 전달이 엄청난 양의 정보가 아주 짧은 순간에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보를, 데이터를, 입장을 데이터화 시켜서 그 데이터, 각 사람들의 입장을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으로 보여준 게 이 정치 지형도예요. 그래서 여기 머그컵에 보면 이 5부족이 있죠. 예. 호랑이, 하마, 코끼리, 공룡, 예, 사자인데, 지금 공룡이 제일 생뚱맞잖아요. 이게 초록색 동물이 없어요. 되게 없어요. 색깔로. 그러니까 이게 지도를 그리다 보니까 이게 다 좀 대비되는 색깔을 하다 보니까 초록색은 좀 메인 색깔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초록색을 쓰고 싶은데 초록색 동물들 중에서 얘네들하고 같이 좀 어느 정도 몸집도 있고 공격력이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 개구리는 이렇게 사자가 지나가다 밟고 지나갈 것 같고. 네. 근데 왜 그 중에 5개 중에 이 하마를 메인 캐릭터로 하신 거예요? 아, 이건 소예요. 아, 소예요? 옥소. 예. 하마는 다른 애예요. 왜 소를 메인 캐릭터로 하셨어요? 옥소잖아요. 옥소 폴리틱스는 OXO 폴리틱스인데 한글로 읽으면 옥소 폴리틱스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래서 소예요. 예.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죠. 그냥 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예. 근데 저희 디자이너가 저를 보고서는 이름 정말 잘 정했네. 뭐 형이 소같이 생겼네. 그러고서는 저를 보고 그린 게 이거예요. 예, 그런 거 그래서, 네. 그래서 형 이제 강연장 가서 이걸 입고 강연을 하면은 제 얼굴이 2번 떠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 디자이너의 목표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옥소가 여기서 이제 이 운영자고 소가 운영자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처음에는 이제 그 모토가 이제 정치 얘기하다가 친구 있고 외양간 고치는 소의 뭐 옥소 폴리틱스입니다 뭐 그랬었는데 너무 무리수인 것 같아서 그건 안 나왔고요 결국은.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사이트는 지금 옥소 폴리틱스를 보시는 거랑은 지금 옥소 폴리틱스 보시면 한 반 정도 지어진 집이에요. 지금 가장 크게 나누면 이제 시민들이 쓰는 기능과 대표자들이 쓰는 기능이 있는데 시민들이 쓰는 기능만 된 거예요, 지금은. 대표자들이 쓰는 기능은 아직 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페이지냐면 첫 번째 페이지는 정치 성향 분석을 해야 정치 지형도를 그리잖아요. 정치 성향 사이트. 그래서 처음에 나무 위키에 사람들이 저희는 안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무 위키에다가 옥소 폴리틱스를 넣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설명은 정치 성향 사이트이다 였어요. 근데 정치 성향 사이트를 우리가 만들려는 건 아니었고, 두 번째 페이지는 설문조사, 여론조사 사이트. 그래서 그 정치 성향에 기반하여 여론조사를 했을 때, 뭐 코끼리족은 이렇게 생각해요, 사자부족은 이렇게 생각해요라는 여론조사, 매일매일 이슈가 나오고, 그것도 이제 저희 지금 옥소 폴리틱스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고, 세 번째는 정치적 소셜 네트워크예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내주는 문제 말고도 아무 얘기나 올릴 수 있고, 막 채팅도 할 수 있고, 정치 얘기를 카톡에서 하면은 이제
이제 방폭발하고 뭐 싸우고 예, 친구 관계가 이제 단절되고 뭐 그런 리스크 없이 정치 얘기를 실컷 할 수 있는 공간 만들고 싶었어요. 주로 정치 얘기하려면 뭘 걸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자꾸. 정치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용감한 일이잖아요. 친구 관계를 리스크를 걸거나 아니면 나의 사회적 뭐를 리스크를 걸거나 그래서 웬만한 게 잃을 것 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못 걸죠. 그 얘기를 못 하게 되는데 정치 얘기는 근데 사실 모두가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유권자고 유권자는 판단을 해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남들이 하는 말을 그냥 듣고서 하면 안 되고 다양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아주 속 깊이 얘기할 수 있고 나랑 정치색이 비슷하다라는 암묵적인 그런 눈치를 봐서 아 쟤는 괜찮겠다라고 할 때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옥스폴리틱스가 없다면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고 예. 그러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의 문제는 다른 생각 내가 이제 우리 주변 사람들하고만 얘기를 하면 막 이제 깊이 있게 얘기를 하다 보면 와 이렇게 좋은 생각을 왜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 다른 사람들은 바보일 거야. 지능이 떨어질 거야. 뭐 그런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수에서는 이제 진보 뭐 대깨문들은 능지가 떨어져서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반대로도 뭐 저희 보수들은 뭐 이렇게 그 혹세무민을 당하고 뭐 기득권에게 맨날 속아서 뭐 이제 그런 얘기. 사실 그게 진실은 아니 뭐 어느 정도 뭐 진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각자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나름대로 누구를 지지하는 이유가 있고 그런데 그게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옥스폴리틱스에서 제가 받은 피드백, 옥스폴리틱스에 대해서 받은 피드백 중에 제일 귀한 피드백이 뭐였냐 하면 어떤 진짜 꼴보수 형이 있어요. 친한 형인데 그 형이 옥스폴리틱스에서 댓글을 쭉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 애들은 진보 애들 이상한 애들, 미친 애들인 줄 알았는데 빨갱이인 줄 알았는데 좀 읽어보니까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뭐 얘네도 나름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거기까지만 가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서로 설득을 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서로 이해를 하는 플랫폼이에요. 그게 이제 페이즈 3까지 온 거고, 페이즈 4는 뭐냐면 정치 데이터 플랫폼이에요. 지금은 굉장히 이제 1차원적인 정치 데이터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결과에 대해서 정치 지형도 보여주고, 왼쪽은 어떻게 생각하고, 오른쪽은 어떻게 생각하고, 뭐 그런 얘기만 있는데, 나중 되면은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평소 생각은 뭐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평소 생각은 뭐고, 그럼 이제 어떤 정치인을 딱 했을 때 이 정치인에 대해서 지지하세요, 반대하세요 라고 딱 물어봤을 때 이거에 지지하는 사람들의 평소 동의하는, 지지하는 집단이 동의하는 거. 지지하는 집단 중에서도 막 세게 지지하는 집단과 잘 지지하지 않는 집단과 그리고 또 앞으로 지지할 수 있는 집단과 이 사람의 반대하는 집단의 평소 생각과 커멘트라 그런 걸 다 모아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그 머신러닝 같은 거 돌리면은 전 국민에게 이제 엑스트라플레이트라 그러는데 외삽이라 그러는데 확장을 시켜서 보여줄 수 있어요. 예측을 해서 아 이거를 지금까지 우리는 굉장히 좀 바이어스가 된 집단일 거 아니에요. 뭐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사이트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전 국민에게 아마 확장해서 예측을 해본다면은 전 국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건 이제 좀 머신러닝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데이터까지 나오는 게 데이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선거 때 이것만 봐도 훨씬 판단하기가 쉬워지겠죠. 당신의 평소에 지금까지 응답한 걸 쫙 보고 이 정치인 생각하는 걸 쭉 봤을 때 이 정치인은 당신의 이러이러한 아젠다는 풀어주려고 노력할 거고 이러이러한 아젠다는 뭐 전혀 이 사람은 관심 없고 못 풀어줄 거고 이 사람의 생각과 반대되기 때문에 못 풀어줄 거고 뭐 예를 들어 당신의 집값은 안 올려줄 거고 이 사람이 그 대신 뭐 어떤 뭐 당신의 동네에 버스는 놓게 해줄 거고 뭐 이제 그런 구체적인 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후보 A와 후보 B와 후보 C에 대해서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엄청 공부하지 않아도 아, 이 사람이 되면 내 인생이 이렇게 변하겠구나. 이 사람이 되면 내 인생이 이렇게 변하겠구나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정책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그래도 정당 투표를 하겠다면은 뭐 그거야 정치적인 파워 게임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제 그래서 어쨌든 정보를 제대로 받고 판단하는 거랑 몰라서 그냥 하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는 뭐냐?
지금 데이터 플랫폼은 이제 올해 만들어야 되는 거고, 내년에 만들 대표자 후원 사이트, 이제 매칭 기능이에요. 우리는 정치 지형도가 있잖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지형도가 있는데, 지형도에서 지형도 위에 제 위치가 딱 찍혀 있잖아요. 근데 국회의원 300명도 거기다 찍을 수 있잖아요. 대통령도 거기다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나를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은, 나를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누구지? 뭐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막 어느 당, 뭐 전혀 소수 당에 누군가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사람하고 쫙 그 사람의 생각들을 보니까 나랑 너무너무 일치를 해요. 이 사람 후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국회의원들도 지금 후원금 받는 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만 후원금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한 사람 한 사람 매칭을 할 수 있고. 이제 그렇고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나를 지지할 만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지? 그럼 그 사람들한테 이제 핀포인트에서 이렇게 딱 할 수 있고, 광고를 하고 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잡은 고기들은 놔두고 그 주변에 나를 지지할 수도 있는 사람에게 광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설득을 할 수도 있고, 그런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게 5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정치에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하면은, 현재는 이게 가장 이상적인 게 이런 거죠. 가장 이상적인 거는 직접 민주주의죠. 그냥 모든 법안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찬성 반대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뭐 나중에 뭐 블록체인 시대가 되고 그러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하죠. 대의민주주의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투표를 해서 이 사람이 각 법에 대해서 대리 투표를 해주는 거죠. 근데 현실은 어떠냐? 현실은 이렇죠. 이제 국회의원들은 정당 투표를 해가지고 정당끼리 모여 있고, 이거 투표를 해준 시민들하고는 뭐 알게 뭐야고, 시민들도 그래서 이제 정당끼리 하다 보니까 이제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전혀 다른 법안을 딜을 치고 있고, 그래서 뭐 저희 공수처랑 뭐 어린이법원이 같이 해가지고서는 이거 하나 줄게 뭐 이거 해줘 뭐 이제 그러고 있고, 그러고서는 어차피 법은 이렇게 통과되고 있고, 시민들은 뭐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갑자기 청와대 게시판 가가지고, 네,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될 문제를 청와대 게시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 정치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뭔가 대단한 걸 하겠다는 게 아니고, 심지어 대의민주주의를 혁신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있는 대의민주주의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대의민주주의가 대의하도록, 시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시스템이 옥소폴리틱스가 됐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소폴리틱스는 뭔가 정치 혁신 그런 거 할 생각 없고요. 혁명을 일으킬 생각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 코어 밸류 중에 하나가 그래요. 그거예요. Don't try to disrupt. disrupt 하려고 하지 마라. 바꾸려고 하지 마라. 깨려고 하지 마라. 그 대신에 just present your radical ideas. 그냥 이 엄청나게 좋은 아이디어를 그냥 내놓고, 누군가가 변화가 필요할 때 이 아이디어가 필요하면 갖다 쓰고, 예, 뭐 아니면 말고. 이제 그것이 저희의 모토입니다. 예. 그리고 아직 뭐 구현되지 않은 기능들도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저희가 만들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있는 플랫폼을 소개를 드리면, 뭐 나도 몰랐던 나의 정치적 성향을 알게 되는, 제가 친한 친구 중에 제가 보기엔 완전 보수인데 굉장히 제가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걸 해보고서는 아, 나는 보수구나. 네. 그 친구가 계속 보수를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네 생각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랬는데, 내가 욕하던 그 사람들이 나구나. 뭐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슬픈 사연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뭐 이렇게 당신은 어디에 있는, 그래서 익명으로 싸우지 않으면서 정치 이야기를 나누는 커뮤니티예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조 바이든과는 어떻게 일치가 되고, 이게 저희가 이제 미국 대선 때 이걸 했었거든요. 대선 성향 테스트를. 이것도 많은 반응이 있었죠. 한 6, 7천 명 정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그리고 단순한 설문조사가 아니라 이제 여론이 형성되는 거죠. 여기서 각 부족끼리 각자 다른 댓글을 쓰면서 전반적인 여론이 형성이 되고, 또 그 안에 지금 어제 릴리즈된 기능인데,
각 토픽마다 채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전문 용어로는 키벨을 뜬다 그러는데 이제 키보드로 이제 배틀을 하고 있는, 전쟁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지금 20대들이 하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배워 TV조선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해설과 프레이밍이 들어가죠. 그럼 이건 여기서 이제 중립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모든 프레임을 모아서 하나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립적인 걸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프레임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는 이렇게 생각하고 하마는 이렇게 생각하고 사자는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에겐 이건 검찰개혁 문제고 누군가에겐 뭐고 그냥 이 프레임들을 다 전달을 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왜 싸우는 거야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거를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가 되는 거죠. 근데 팩트만 알려주고 판단을 여러분이 하세요. 그럼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게 중립 아닌가요? 그게 중립이라면 중립일 수도 있는데 이제 지금까지의 중립을 추구하는 데에서는 아예 의견을 빼죠. 가치 판단과 프레임을 다 빼고 이야기하는 게 중립이었었죠. 여기도 이제 여기에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그 팩트, 그쵸. 프레임이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다 드러내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성이죠. 중립보다는. 네. 중립의 다양성, 모든 별의별 이상한 소리들을 가짜뉴스 포함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뉴스를 대하는 저희의 자세는 가짜뉴스에 얼만큼의 가짜가 있고 얼만큼의 진실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가짜뉴스도 그냥 보여주고 그 대신 다른 뉴스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쭉 판단했을 때 가짜뉴스만 본 사람들은 세상에 요게 진짜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다 들려주고 나면은 이게 진짜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진짜일 수도 있고.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진짜일 리는 없어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 5.18 때 북한군이 광주에 들어왔다라는 주장을 하는 가짜뉴스가 있었어요. 그때 있었죠, 옛날에. 그리고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희 플랫폼 안에서. 그래서 한번 돌려봤어요. 여론조사로, 설문조사로. 그랬더니 이제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과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제 의견들이 쫙 달리면서 그걸 찬성하는 사람은 5%고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95%고 그걸 보면은 이제 서로 충격을 받더라고요. 이게 그런 북한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5%밖에 안 된다고 이걸 믿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반대쪽에서는 이거 5%나 믿는다고 이제 그렇게 되고 예.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끼리 생각했던 뭐 음모론이라면 음모론이고 이제 근거가 좀 미약한 면이 있구나. 다른 근거가 더 많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방향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표자를 만날 수 있는 건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지도상에서 보면 저랑 제일 가까운 국회의원이나 뭐 국회의원에 떨어진 사람이나 아니면 뭐 미래 정치인이 되고 싶은 뭐 정외과 학생이라든가 모든 나는 대변을 하고 싶다. 누군가를 대표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이 플랫폼 안에서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정치 지형도를 보면 이쪽은 뭐 민주당 쪽이고 이쪽은 국민의힘 쪽이면 가운데 이만큼이 비어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대의민주주의인데 대의를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가운데 이만큼의 사람들은. 그러면 선거 때 그 사람들은 그냥 아무 쪽이나 골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은 양당 정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 내가 저 사람들하고 얼마나 다른지를 이해를 하고 나면 그럼 우리가 정치 세력화를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마당을 만들자. 코끼리당을 만들자. 이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옥스포리틱스에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스타가 생겨요. 소셜 네트워크니까. 저 사람은 진짜 말 잘한다. 그래서 지금 전지전능한 사자가 지금 우리 최고의 스타거든요. 그 사람은 사자인데, 진짜 막 생각도 깊고. 인게이지, 무슨, 진짜 전지전능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뭐 사학 전공을 했고, 어쨌든 정치에 대해서 되게 깊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채팅방이 거의 그 사람과의 대화하는 자리가 됐어요. 그것도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 신기하게. 그래서 내부 사람이 아니지. 내부 사람이 아니에요. 내부 사람은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찾아서 무슨 월급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고 있는데, 예, 너무 감사한 그 전지전능한 사자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온 공룡도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 요즘. 예, 그래서 몇몇 스타가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진보 쪽에서는 융통성 있는 하마가 지금, 저희 굉장히 스타 중에 하나죠. 예. 저분은 누구신가요? 누구요? 한준호는 누군지, 그냥 가상의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이에요. 예? 실제 국회의원. 아, 이 얼굴이요? 실제 한준호 네, 그렇죠. 한준호 의원이 이런 분이 계세요? 뭐 저희 디자이너가 만들어 온 건데, 아, 있구나. 실제 의원이에요. 이렇게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하신 그건 아니고, 디자이너가 갖고 왔는데, 샘플 하나 뽑은 것 같아요. 예. 뭐, 한준호 의원이 여기 있진 않겠죠? 예. 그렇진 않은데,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투명은 어떻게 결정을 하세요? 이제 그게 가장 아이디얼하게는 국회의원들이 다 응답을 하면은 국회의원 아이디도 있을 거고 이제 그걸 응답을 하면 되겠지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응답하는 게 진실은 아니잖아요. 네? 응답하는 게 진실은 아니잖아요. 그 진실 사람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불량한 척도로 볼 수는 없지 않나요? 뭐 판단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다른 시민들도 같은 문제를 풀었으니까. 상대적인 거니까. 이 사람이 진보다 보수다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나랑 가깝다 멀다는 거니까. 이제 사실 앞으로는 이 축이 사실은 딱히 말이 되는 축은 아니거든요. 뭐 여권, 야권, 분배 성장이 딱히 이게 뭐 여권, 야권으로 나누는 게 어딨어요, 정치를. 예, 근데 사실 처음에 이게 정말 이론적으로 하면은 축이 없어야 돼요. 축도 없고 그냥 서로의 거리만 가지고 계산을 해서 이제 2D 프로젝션이 돼야 2차원의 지도를 딱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민주당이 여기 있고 국민의힘이 여기 있고 저기 그 정의당이 여기 있어요. 이럴 수 있거든요.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좌우로 이렇게 다시 정렬을 해 놓은 건데 나중 되면 요걸 좀 지금 계획은 5개의 축을 가진 스타 차트 같은 거를 만들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정치의 5가지 밸류를 찾았어요, 저희가. 근데 그 5가지 밸류를 가지고 만들 생각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5가지 밸류에 자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자유주의자라 그래요. 그 태극기 부대에서 생각하는 자유주의는 공산주의에 반대되는 자유주의고 386 세대의 자유주의는 국가의 폭압으로부터의 자유고 그리고 지금 20대, 30대가 생각하는 자유는 내 맘대로 할 자유예요. 다 자유주의자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자유주의가. 예.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여론을 한눈에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맨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여러분이 많이 이미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사회봉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부족 내에서도 의견이 다르다는 거는 진짜 정치 노선이 비슷해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거든요, 진짜. 아니, 이 다양한 사람들을 좌우로 해서 대변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나는 북한과의 그런 평화 프로세스를 원하지만 집값은 올랐으면 좋겠고, 완전 진보와 보수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다 이게 딱 이렇게 무자르 잘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존재고 다양한 존재들은 다양성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대변해야 된다. 그래서 매칭이 이루어져야 된다. 연애하듯이. 네. 모든 남성들이 여성 A그룹, 여성 B그룹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각자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 정말 완전 다양한 매칭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대댓글이 없잖아요. 저희 사이트 안에. 이제 대댓글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되게 불만이 많았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토론을 하냐. 근데 조금 쓰다 보니까, 안 싸우는구나, 이렇게 하면.
그러면서 자신의 의견이 말하는 것이 싸움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의견을 받았을 때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아, 드디어 이해를 해줬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질문 카드를 보면 정말 꼰대로 가득하거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이 빼면 대부분 찬반이 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막 진영별로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이 플랫폼에 와서 보면은 참 잘 놀아요, 잘 섞여서. 그리고 이렇게 진영별로 싸우지도 않고. 싸울 수 있는 시스템 강제로 없애서 안 싸운다고 보이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도 하죠. 일단 그런데 일단 그거를 빼놓고 다시 얘기를 해보면 뭐냐면 지금 이 시스템이 뭐냐, 원래 우리가 하고 있는 네이버나 다음의 시스템은 뭐냐면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진지 모르죠, 그 사람이. 근데 갑자기 문재인을 욕을 해요. 그러면은 열받죠. 뭐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럼 이제 문재인 막 이제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대깨문들은 이제 뭐 그러고 답이 와요. 그러면은 뭐 이제 그냥 그다음부터는 그냥 이제 개싸움 되는 거죠. 그게 패턴인데 지금 옥스포리틱스에서 하는 토론은 뭐냐면 이 사람은 딱 올릴 때부터 사자 부족. 나는 문재인을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야. 원래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아, 문재인 진짜 이상해. 문재인 진짜 잘못했어.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그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는 딱히 열 안 받아요. 아, 쟤는 원래 저런 사람, 원래 사자니까. 사자가 저 정도 했으면 그렇게 심하게는 안 했네. 그렇게 이제 익스펙테이션이 낮아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같은 이슈에 대해서 뭐 부동산 이슈나 뭐 어떤 이슈에 대해서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 이렇게 해서 이런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거기다 대고 누가 이 대깨문 어쩌고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얘기들을 다 듣고 나서 하는 얘기는 완전 다른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인신공격으로 바로바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사실은 그 우리나라 데이터 정치학회에서 발표한 슬라이드거든요. 이게 civil commun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 좀 문화적이고 그런 인신공격 안 하는 소통을 어떻게 정치에서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게 되게 큰데 그 정치학에서 그랬을 때 이런 어떤 환경이 조성되면 그렇다는 하이포터시스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검증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치학 하시는 분들이 이걸 가지고 논문 쓰면 안 될까요? 이제 예, 그런 제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뭐 저희야 좋죠. 예, 몇 안 되는 정치색이 몇 안 되는 정치색이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공존할 수 있는 플랫폼. 제 생각엔 지금까지 세계 유일하지 않을까요? 좌파와 우파가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플랫폼은 안 싸우고, 그리고 한쪽에서 한쪽 몰아내려고 안 하고, 이게 몰아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어차피 부족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리고 상대 부족의 숫자도 어느 정도 있어야 재밌지. 사자들끼리만 있으면 재미없거든요. 이 플랫폼의 모양은. 그래서 다 같이 공존할 수 있고, 그래서 일종의 온라인 광화문 광장 또는 온라인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사이트다. 네, 이 중에서 내부인이 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쓴 건 없어요. 네. 근데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직원들끼리도 아이디를 몰라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건 전체 채팅방에 이렇게 각 부족들이 평화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냥 별 얘기 아닌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저는 이 전준환 사자의 팬이 돼가지고 참 내가 왜 사자를 좋아하지? 뭐 이제 그런 나이대를 연령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없어요. 근데 저기 내용들이 30대 50대 분들 그냥 이제 말투를 봤을 때 그 추측이 가능한가 봐요. 매우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좀 젊어 보이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니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말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딱 생각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러면 관리자 분들한테는 그게 수집이 되나요? 아니요, 안 돼요. 성별을 맞추게? 안 돼요. 네. 그럼 딱히 특정 정치 사안에 대해서 막 어떤 성별이나 어떤 연령대나 뭐 막 그런 그 사람들의 특성이 이걸 선호한다 이렇게 나뉘어지진 않고 네. 내부에는 부족별로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되게 싫어해요. 20대 남성은 이렇다라는 게
그거 말도 안 되잖아요. 20대 남성이 그런 게 어딨어. 20대 남성도 얼마나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그래서 그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그냥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뭐 지금 자유주의 뺀다 그랬죠. 국가주의를 추구하고 뭐 경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뭐 공동체주의를 추구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집단 그룹핑이 나이나 뭐 그런 성별로 그룹핑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정치적 지향성을 가지고 그룹핑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통계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혼이 나죠, 맨날. 빨리 받아라, 이거를. 그래야 밸리데이션이 되고, 노멀리제이션이 되고, 그래서 전체 인구를 뭐, 이제 할 수 있고, 전체 인구를 노멀리제이션을 하면, 뭐 20대 남성이 많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가중치를 적게 주고, 60대 여성이다. 그러면 많이 주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거 자체가 싫은 거죠, 그냥. 나중에 저는, 어떤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 거예요.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 데이터를 예측하는. 나이 성별 상관없이. 네. 그리고 나서 나이 성별 데이터랑 같이 트레이닝을 해서 다시 역으로 당신은 20대 남성들과 평균적인 생각이 되게 비슷하십니다. 라고 예측을 해서 알려주고 싶어요. 사용자들에게. 근데 그게 뭐 30대 여성일 수도 있고, 40대 남성일 수도 있고. 네. 그러고 싶어요, 저는. 네.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